자,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설치 기준이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뭐 시험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문제니까 필히 숙지를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가로넣기나 단답형으로 물어보죠. 자, 우리가 감지기는 실내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죠? 제가 1.5m가 나오면 감지기하고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키고 공기간식 감지기, 즉 벽으로부터, 즉 감지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공기간까지는 1.5m 이하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무통에서 누설동축 케이블과 고압의 전로하고 1.5m 이상 이격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정전기 자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면 되죠. 그러니까 천장만 있으면 천장에만 설치하고, 그리고 반자가 있으면 반자에 설치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도 나오면 제가 20도 해랬죠. 설치 기준에서 온도 나오면 20도, 그죠? 정온식도 20도. 그리고 연기 감지기는 벽이나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라.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설명드렸어요. 벽이나 보가 있으면은 요거를 0.6m 이상 연기 감지기를 이격을 시켜라. 이게 왜냐면 이놈이 벽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게 둥글게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감지기 연기가 침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동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벽이나 보로부터 0.6m 이상 이격시키라. 제가 스프링클러에도 0.1m 이상 이격시키라는 기준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러면 열 감지기는 왜 이격을 안 시켜도 되느냐? 열 감지기는 여기 달아놔도요. 여기에 달아놔도 어쨌든 이 열 기류가 이렇게 가면 요 벽 있잖아요. 요게. 요 놈에 열이 받기 때문에, 벽 자체에 열이 받기 때문에 동작을 합니다, 이게. 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기준이 연기 감지기만 있다는 거예요. 연기 감지기는 열 들어가봤자 동작을 안 하거든. 연기 기류가 직접 들어가야 되거든. 침투를 해야 된다고. 이게. 감염부 자체에. 그리고 각도 나왔죠, 각도.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그래서 제가 각도 나오면 뭐 이야기했습니까? 주로 나오는 게 검출부 5도, 표시등 15도에 10m. 그죠? 그리고 스포트형 45도. 이게 세 가지가 주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거죠. 자, 1.5m. 그리고 천장 반자 똑같고 20도 나왔고, 그리고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똑같고, 그리고 주방 보일러실 나오면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그죠? 정온식 감지기. 그죠? 여기는 스포트형이 아닌 정온식 감지기. 그죠? 주방 보일러실 온도 20도. 그죠?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979776이, 그죠? 이거는 979776이 한번 해볼까요? 자, 가로, 차보정. 그리고 종별 1, 2, 1, 2, 특일리 1, 2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4m 미만입니다. 그리고 4m 이상 8m 미만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4m라고 나오면 이걸 적용해야 돼요. 아래쪽 거를. 그리고 내기 9797762 그죠? 요거 완성. 그다음에 요거 내기 완성. 요거 2분의 1 하면 일단 완성되고, 위에 거 요거는 플러스 5 해라. 완성. 그리고 마지막 거는 여기에서 2분의 1에 플러스 5 해라. 그리고 뒤에 거 요거만 다르지. 요거 30, 15 요것만 다릅니다. 요거는 설치가 안 되고. 그죠?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몇십 년 전에 그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얼마나 요거를 외웠으면, 저도 그 당시 기출문제를 봤으니까 기출문제에 이놈이 많이 나오니까 와 이거 진짜 자주 나오네 해가지고 외웠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외웠으면 한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더라고. 979776이가. 예. 그만큼 지금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놈을 알아야지 우리가 도면이라든지 감지기 개수 산출할 때 열 스포트형 감지기
개수가 산출이 가능하다. 그죠? 필수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시험 치러 갈 필요가 없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감지 개수 산출할 때 위에 표를 우리가 숙지를 하면, 자, 콘크리트 라멘조. 자, 콘크리트라고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내화구조입니다. 내화구조. 예. 내화구조란 말이 없어도 콘크리트 라멘조라고 나오면 이거는 내화구조예요. 사무실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그죠? 천장 높이가 5m일 경우에 몇 개가 필요한지 산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표가 주어졌죠? 요즘에 표 안 주어집니다. 이건 아주 옛날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 감지기 문제를 풀 때, 이건 답을 두 가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 1000제곱미터로 나누어서 산출할 때. 두 번째, 경계구역으로 구분해서 산출할 때. 근데 우리가 도면을 배웠기 때문에 뭐가 맞다? 예, 경계구역을 나누어서 산출하는 게 설계의 기본입니다. 이게 1000이면, 그럼 우리가 봐보세요. 사무실 면적이 1000이면 1000으로 나누어서 산출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개수가 30개가 나왔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 도면에서 이게 1000이면 1000제곱미터다. 그럼 어쨌든 발신기가 두 개가 들어가거든. 경계구역이 두 개니까. 그죠? 그럼 이걸 나누어서 15개 어쨌든 구분해 줘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처음부터 뭡니까? 경계구역을 나누어서 산출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쪼개가지고 500으로 쪼개서 산출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답은 둘 다 인정을 해줍니다. 답은. 근데 우리가 도면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경계구역을 나누어서 산출해 주는 게 맞다. 그러면 여기 산출하면 이제 요대로 산출하면 15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15개. 그러면 여기에 감지기를 15개를 집어넣고 뭐 배선을 해서 집어넣겠지. 종단장 달고 이것도.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600, 400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딱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우리 공부 배울 때. 절반으로 그냥 쪼개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산출하는 게 맞다. 이거 교차회로 방식이라서 곱하기 1을 하는 게 아니고 경계구역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랬습니까? 자탐에만 경계구역 600 기준이 있지, 스프링클러나 다른 쪽 가면은 또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이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도. 자, 그래서 이렇게 산출하시면 된다. 경계구역 때문에. 자, 이것도 봅시다. 이거는 500이니까 그냥 경계구역 하나니까 바로 500에서 나누면 되지. 네. 그래서 이거는 산출을 해보시고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500, 이것도 500이네. 나누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 표를 모르면 풀 수가 없겠죠.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1200, 이거는 경계구역이 두 개잖아. 그죠? 그래서 나누어서 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에 이런 문제가 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감지 개수 산출하는 거, 경계구역 수 산출하는 거는 기본의 기본,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그래서 이거는 600제곱미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준 면적을 나누면 된다. 그죠?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도. 그 다음 요거 봐보세요. 요게 지금 600이 넘어가거든. 이게 600이 넘어가 본다고. 그래서 두 경계구역이 나눴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게 700제곱미터니까 350으로 쪼개서 했죠. 교재라든지 제 방식대로 하면. 그렇게 산출하면 되는데, 그럼 이게 700제곱미터면, 그죠? 이게 우리는 350으로 나눴고, 그럼 이거를 600에 100으로 나눠도 되죠?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럼 500에 200으로 해도 되잖아. 그죠? 400에 300 해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거를 쪼갤 때 599에 101 해도 되고 598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소수점 차이 때문에 이게 절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수가 하나 많아지는 경우,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아니 어떤 교재 보니까 이렇게 산출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출하니까 개수가 우리 교재보다 한 개가 작아지더라. 요 놈이 뭐 5개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문제를 냈어요. 850이라고 냈어요. 자, 이거 최소 개수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답을 외운다고 칩시다. 700으로 나왔을 때. 그럼 850 나오면 일일이 그럼 시험장에서 3시간 동안 이렇게 쪼개보고 이렇게 쪼개보고 해서 최소 개수 만들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다 답으로 인정해 주니까 제발 최소 기준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이 계산 과정에만 법적 기준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어. 이거 그냥 700으로 나눠도 답으로 인정을 해줘.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하면 경계고역이 2개면 어쨌든 발신기가 2개 들어가니까 분배해서 감지기를 넣어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거는 더 이상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잖아요. 면적이 다르게 주어지면 그럼 일일이 그럼 3시간 동안 풀지도 못합니다. 이 한 문제를. 최소개수, 어떤 게 최소개수 나오는지 찾으려면. 예. 찾지를 못해요. 이거 뭐 며칠 해도 못 찾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계산하려면. 자, 그 다음. 우리는 그냥 절반으로 하세요. 답으로 인정해 주니까. 자, 공기간식 감지기,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예전에 1년에 한 번씩 꼭 나왔고, 아무리 안 나와도 2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문제다. 이거는. 자, 공기간식. 그래서 우리가 공기간식은 이렇게 되잖아요. 공기관이 이렇게 돌아 나올 때, 여기 이제 검출부가 있으면, 그죠? 이 공기가 이거는 왜요? 이거 1.5m 이하죠. 그죠? 감지구의 각 부분하고. 이거 상호간의 거리는 9m, 6m인데, 내하구조는 9m 아닙니까? 6m, 내하구조는 9m다. 그죠? 그리고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20m 이상.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할 때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도중에서 분기하면 안 된다. 분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라는 기준이 있고, 5도 이상 경사지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잖아. 그죠? 20m, 100m, 1.5m. 그리고 봐보세요. 요 공기라. 요거 비내하구조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답을 6m만 써야지. 이거를 같이 6m, 9m 써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제 나오면 요거 잘 보세요. 비내하구조, 내하구조 이거 잘 보세요. 만약에 내하구조라고 나왔으면 이거는 9를 적어줘야지. 그죠? 2개 다 쓰면 안 됩니다. 항상 이거는 내하구조, 비내하구조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법문구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바로 놓기로. 그리고,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관의 두께는 0.3mm죠. 그리고 공기관의 외곽은 1.9mm다. 이런 게 있었지. 그리고 큐비컬이 있었잖아. 큐비컬 2.3mm 있었죠. 그리고 비콘의 풀박스가 1.6mm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체크 무조건 하시고요. 이것도 이제 같은 문제죠. 예, 이것도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같은 문제다. 조금씩 바꿔냅니다. 요거는 조금 특이하죠. 24번은. 예. 20m에서 이건 막 도중에 분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참, 출제자도 계속 우리가 애울 때, 예? 짧은 문구만 애웠는데, 예, 뭐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 이까지 이제 내버린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나의 검출부에 100m 해가고, 그리고 검출부는 5도 이상, 보통 5도가 나오거든. 이것은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m. 그러니까 이 문제 나왔을 때는 요거 2개는 많이 틀렸겠지. 2개는 그죠? 좀 이때는 사람을 좀 작게 뽑을 때입니다. 좀 어떻게든 점수를 안 주려고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요. 그래서 점수 100점이 10점이잖아요. 이게. 보통 5점짜리 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합니다. 출제자들도. 그리고 요거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자, 내화구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 공기관 요 상호간의 거리는 6구 적으면 안 됩니다. 내화구조니까 6m라고 쓰셔야 돼요. 내화구조 6m. 내화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내화구조라고 돼 있잖아. 이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쓰면 다 된다. 공기관 저지는 중공동간이죠. 그죠? 동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문제는 내화구조, 비내화구조를 잘 보셔야 된다. 왜? 공기관 상하의 거리를 답적을 때. 그리고 공기관은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할 수 있는 거는 100m니까 270m 나오고, 뭐 500m 나오면 5개. 그죠? 550m 나오면 6개. 이렇게 해갖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전대시. 이건 한 번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검출부죠. 요게 검출부고, 요게 수열부, 감열부입니다. 공기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열전대.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접점. 그죠? 2번이 접점, 이게 접점. 그죠? 요게 이제 열전대. 그죠? 요게 뭡니까? 미터 릴레이 아닙니까? 그죠? 코일 감겨 있는 거. 릴레이 안에 코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최대 20개지예요. 그리고 열전대부는 요거는 이제 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이걸 했는데 이게 머리가 아플까 싶어서 한 번밖에 안 나와가지고 내화구조이고 우리가 바닥 면적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화구조 22. 이거는 거의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니까 뭐 안 되면 22 요것만 외우면 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다. 이때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요것도 이때 10년 동안 2번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원식 감정 1조에 4.5, 3, 3, 1 있었잖아. 그죠? 우리 표모음 할 때 했잖아. 그죠? 자, 그거 이제 적용하면 되고. 우리가 감지기 사이가 늘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거 있었잖아. 뭐 있었어요? 우리가 공기관식 감지기. 스스 아닙니까? 스스. 스테이플 스티커 있었고. 그리고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그죠? 보고지 보고, 보조선 고정근구, 요게 있었고. 그죠? 그리고 무통의 누설동축 케이블. 누설동축 케이블은 뭐가 있었어요? 금자, 금속재, 자기재. 이렇게 있었어요. 세 가지. 지지하는 거. 그죠? 그리고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5cm죠. 5cm. 5cm 있었고, 그 다음에 분전반 내부에 설치할 때는 뭐로 합니까? 접착제로. 이런 게 있었고. 여기 시험에는 자주 나온 건 아니다. 그리고 R이 의미하는 거는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아닙니까? 그리고 몇 가닥입니까? 정원식 감지선형. 발신기. 똑같지? 4가닥입니다. 그죠? 중단장을 달아야 되니까 4가닥이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일단 아니다. 요거는 중요하다. 29번.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점짜리죠, 10점짜리. 점수 배점도 크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연기 감지기는 이 그림을 주어지고요. 이 똑같이 나옵니다. 100% 똑같이 나옵니다. 1번, 3번 명칭 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알파선, 방사선은 아메리슘 미사일, 그 다음에 라디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아메리슘 9호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벽도로부터 0.6m 이상 연기 감지기니까 이격시키고 이런 게 있었잖아. 그리고 공기 유입구로부터 뭐 1.5m 이상 이격시키라 이런 말도 있었고. 요거는 연기 감지기 기준이잖아. 그죠? 요거는 1종, 2종이 친구고 3종 있고. 요거는 내기 없습니다. 4m 미만, 4에서 이거는 20m까지 가능하니까. 150. 요거는 2분의 1, 3분의 1 설치 불가. 요거는 75. 요거는 50이다. 해가지고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2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연기 감지기 기준이지. 수치 모음 다 했기 때문에, 그죠? 복도 통로에 대해서는 30m, 1종, 2종. 그리고 계단은 15m, 10m다. 그리고 스포팅 감지기 45도. 그리고 노출 부분은 감지기, 공기 간식은 20m. 이제 짬뽕 문제네, 그죠? 혼합형 문제. 자, 그 다음, 31번 봅시다. 이거, 자, 1종, 2종이네, 그죠? 친구니까. 계단은 15 아닙니까, 그죠? 복도는 30. 그리고 감지기는 벽도는 보로부터 0.6m. 그리고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으면 배기구 쪽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니까 그 부근에 설치해야지. 자, 이거는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론편에 설명드린 건데, 우리가 여기가 지금 30이고 60m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이게 국내 기준에는 없어요. 이게 미국 기준에 있는데,
2m라고 폭이 나오면은, 이게 최근에 나왔더라고, 이게. 요게 뭐냐면, 보행 중심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준에 보면은, 이게, 보행 중심선을 따라서 산출해라, 이런 게 있어요. 설치할 것,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행 중심선이 지금 요 폭이 1m잖아, 이 부분이. 이게 1m거든. 그죠? 그럼 여기도 지금 폭이 어떻게 돼요? 1m라. 이렇게 1m 되거든.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개수 산출할 때는 여기 1m를 빼야 돼. 여기 29가 되는 기라. 그럼 요것도 1m를 빼면 5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산출할 때는 1m씩 빼서 산출해라. 근데 이제 30m, 60m로 하면 틀리느냐? 그건 제가 채점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일단 정답에는 29, 59로 계산하는 게 이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체크해 줄 부분이, 이게 지금 연기 감지기 기준이잖아요. 그죠? 연기 감지기하고 뭘 구분해야 되느냐? 자, 연기 감지기하고 이런 복도가 나왔을 때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구분을 해야 돼. 복도, 우리가 통로, 유도등은 이렇게 돼 있어. 구부러진 모퉁이 및 이렇게 돼 있어. 보행거리 20m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구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퉁이에 하나 설치를 해야 돼. 여기에. 모퉁이에다가. 근데 연기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게 다 기류가 통하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 길이를 더해서 그냥 나눠주면 돼. 이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밑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퉁이가 없으면 관계없지만 이렇게 모퉁이가 있을 때는 모퉁이 하나 넣고 이렇게 이제 개수 산출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 그거를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연기 감지기하고. 그거 하나 구분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 보면은 이렇게 배치를 하면 돼요. 15m 띄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행 중심선 계산할 때는 이렇게 B를 뺐죠. 그래서 여기 59 플러스 29 해놨어. 이렇게 해놨다. 그리고 설치를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설치를 할 때는 우리가 30m잖아요. 그럼 30m의 절반인 15m를 이렇게 15m를 절반을 2분의 1을 띄우고 설치를 하고 여기서 30m 이렇게 갑니다. 여기도 15m를 띄우고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30m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거리가 30m가 되면 되겠지.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는 3종이니까 20m니까 10m 띄우고 그렇죠. 2분의 1을 10m를 띄우고 여기도 띄우고 20m, 20m, 20m 요거 20m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감지기를 벽에다 붙여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분의 1을 띄워서 설치할 때는. 자, 그 다음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